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후입니다. 지난, 그, 키스 잘에서 피아노 솔로 앨범, 라페니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유튜브, 댓글에서 여인경님께서 리뷰 잘 봤다고 그런 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올해 역시 나왔던 그 키스 잘의 트리오의 앨범이었죠. After the Fall. 어, 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After the Fall,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98년도, 그러니까 키스 자렛이, 한 번간의 그, 잠정적인 은퇴 시기를 겪고서, 다시 이제 재개했을 때의 녹음이란 말씀을 드려서, 이 앨범이 이제 그러니까, 쓰러진 이후에, 몰락 이후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본 건 아닌데, 이제 간혹 보면, 어디에 이제, 가을 이후에 이렇게 오역이 돼서, 어, 제목을 실린 걸 봤는데, 의미를 지적해 주셔서, 영님께서 이제 감사하다 이런 사연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쓰는 원고를 보시면 좀,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앨범 제목이나 이 노래 제목에다가 꼭 한글로 그 제목을 제가 꼭 붙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저도 오역할 때가 참 많고요. 나중에 보면 이거 오역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번역을 해놨거든 했는데도 참 뭔가 좀 촌스럽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말 그 외국 곡을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사실 그 음악이 진정으로 저희 문화 속에서 이렇게 토착화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붙여졌던, 물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것이 많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한글 가사로, 한글 제목으로 늘 불리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음악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18세기, 19세기의 유럽 음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팝 음악이나 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팝 칼럼니스트들, 재즈 칼럼니스트들이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하고 그것을 또 저기 신문기사 같은데 표기해 놓은 걸 보면 I wanna hold your hand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걸 정말 표기라고 봐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거는 팝 칼럼니스트들, 재즈 칼럼니스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평론가 다 포함해서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기본적인 일을 저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왜 억지로 어색한데도 자꾸만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편적인 음악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걸 하라고 평론가들이나 칼럼니스트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간혹 리뷰를 보면 안에 명백하게 아티스트가 자기가 이 음반을 낸 의미에 대해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보지 않은 채 엉뚱한 리뷰를 하는 글들을 사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것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잡지사의 편집장님들께서 그런 글들을 잘 보고 지적하고 리뷰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걸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 한 그걸 리뷰어 탓만 돌릴 수 없다. 이거 한국의 재즈 저널이나 팝 저널이 발전하려면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포스트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각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나스 무드라는 분은 제가 전에 무슨 재즈에는 보컬 안 나오나요? 라는 무슨 편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뒤늦게 거기에다가 이제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보컬 음악을 등한시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뭐 누구나 뭐 보컬 음악이라고 다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재즈 팬들 분을 생각하실 때 뭐 오늘도 아침에 한 관계자분하고 그런 통화도 했었는데 신보 들어오면 20장 팔려야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한국 재즈 음반, 국내에서 외국 재즈 음반들의 그 장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아주 코어의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넓은 그 재즈라는 음악 안에서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어느 한정된 음악만 듣기에도 바쁜 굉장히 소수 취향의 분들인 거죠. 뭐, 그런 분들에게도 뭐 꼭 재즈 보컬을 들어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토니 베넷, 다이애나 크롤의 음반을 들어라 꼭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무슨 저와 같이 이런 재즈 저널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즈 팬들의 음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컬 음악이라든지 더 대중적인 음악 이것들의 팬들을 끌어안아야 재즈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같이 계속 이런 무슨 뭐 프리 재즈라든지 하드밥이라든지 이런 음악만을 좋아하는 그런 진골 성골의 취향을 갖고 있는 자칭 그런 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재즈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재즈 페스티벌이 절반 이상의 팝 그리고 소수의 재즈 뮤지션만 나오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재즈라는 음악은 뭐 아시다시피 20세기 초엽에 만들어진 아프리카계 미국 음악이다 보니 재즈 그 주변의 다양한 음악들, 그 친척 음악들, 사촌지간의 음악들이 많이 사실 이미 존재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뿌리에는 블루스가 있고 또 재즈 그 바깥에 쪽에는 가스펠 음악 이것이 세속화되면서 R&B라는 리듬 앤 블루스라는 음악으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무슨 소울, 펑크 같은 음악으로 계속 흑인 음악이 발전해 나가죠. 이런 음악들은 재즈와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때로 그 인접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여러 음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특히 그 가운데서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즈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상업적인 잠재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면 굳이 음반사 입장에서 보면 재즈만 부르게 할 필요가 없죠. 더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서 팝도 부르고 다른 R&B도 부르고 이런 음반을 꼭 제작하고 싶은 게 이제 음반사의 욕심인데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재즈 보컬리스트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넷 킹 콜, 뭐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흐름은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다이애나 크롤의 경우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시작해서 재즈 곡들을 참 노래를 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잘하지만 이분의 인기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재즈 성향이 완전히 탈색된 음반들도 사실 근자에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기저에는 재즈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또 재즈 성향의 음반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다이애나 크롤 같은 사람들의 음악이 지금보다 더 인기가 있어야 재즈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재즈의 폭도 넓어지고 또
코어의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더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대중화 전략, 이 전략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일반 팬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재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저 예를 하나 들까요? 이게 이제 호세 제임스라는 가수인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빌 위더스의 또 음반을 발표했더라고요. 빌 위더스, 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 R&B 가수로 인기를 끌었었고, 또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저스트 투어버스라는 또, 곡도 만들고 노래를 불러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인데, 그 사람의 대표곡을 재즈 가수 호세 제임스가 불렀습니다. 들어보면, 그 재즈 음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반은 거의 아닙니다. R&B 성격의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과거에 이 빌리 홀리데이 송북도 한번 음반을 낸 적이 있습니다. Yesterday I Had the Blues라는 곡인데, 앨범인데, 이 음반도 전 굉장히,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즈 보컬리스트로서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이 호세 제임스가 이런 R&B의 음반을 성공시킨다고 하면 또 그 이후에 이런 음반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겠죠. 그러면서 재즈 팬들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라 존스와 같은 그 가수죠. 그분은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도 많이 얻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호세 제임스와는 달리, 다이애나 크롤과는 달리, 본격적인 재즈 음반을 단 한 장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인구가 재즈 안으로 유입될 리가 없죠. 들어보면 사실, 컨트리 웨스턴 음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라 존스는 재즈 가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팩트를 지적하기 위해서, 재즈라는 음악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점을 지적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재즈와 재즈 바깥 영역을 넘나드는 가수들,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재즈 가수들,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본, 다 당시에는 지금은 잊혀진 음반들이 됐습니다. 팝 음악도 많이 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음반사들은 역시 팝 음악까지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팝 음반을 낼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그 정도 노래 잘하는데 왜 안 시키겠습니까? 멜 토메도 역시 그랬고요. 카멘 맥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 그 음반사가 요구하는 요구들을 다 들어주면서 사실 재즈를 지킨 가수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텐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2월 13일 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즈 가수 낸시 윌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낸시 윌슨, 사실 재즈 가수이면서도 팝 가수이기도 하고 R&B 가수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사실 이분의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창법은 R&B 창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아레사 프랭클이라는,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소울의 여왕이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은 다 재즈 레퍼토리를,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창법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레사 프랭클리는 60년대에 어떤, 흐름에 맞춰서 보다 더 본격적인 소울 음악으로, 옮겨져 갔는데, 이 낸시 윌슨이나 아레사 프랭클린 역시 사실은 그 이전에 다이나 워싱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가수죠. 다이나 워싱턴, 이게 이제 아레사 프랭클린의 다이나 워싱턴 추모 음반 트리뷰트 앨범인데요. 또 다이나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역시 재즈도 불렀지만 가스펠도 불렀고, 심지어 웨스턴풍의 노래도 불렀고, 팝도 불렀고, 다양한 음악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뿌리를, 사실 이 다이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음반인데 배시 스미스를 그리는 추모 음반이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음반입니다. 다이나 워싱턴 sings 배시 스미스. 그런데 이 배시 스미스는 바로 아시다시피 1920년대 전설적인 블루스 가수죠. 보통 클래식 블루스라고 하는 장르의 개척자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당시 20년대 녹음을 들어보면 플래치 앤더슨을 비롯한 그 당시에 플래치 앤더슨 오케스트라의 멤버들, 여기에 루이 암스트롱까지 포함해서 배시 스미스의 노래를 반주해 줬습니다. 바로 이 음반이죠. 배시 스미스, 이게 1920년대 콜롬비아 녹음입니다. 이런 세트가 그러니까 음반 한 10장 분량으로 콜롬비아 시절의 녹음들이 20, 30년 늦게 정리가 되어 나왔는데 당시의 재즈와 블루스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배시 스미스는 양쪽의 뮤지션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러한 전통이 사실 계속 흘러서 낸시 윌슨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호세 제임스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즈 보컬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재즈가 그 다른 어떤 인조 음악들과 겹쳐져 있다. 그를 통해서 재즈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즈 보컬의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요, 또 세상을 떠난 낸시 윌슨의 작품에 대해서 추천 음반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즈로부터 마치겠습니다.